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사 논문 설계 및 발표 수업에서 지브라피쉬 모델을 이용한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해 발표할 생명과학과 설지인이라고 합니다. 신경계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신경계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모델로 지브라피쉬를 들 수 있습니다. 지브라피쉬는 유전적 보존성, 투명한 배합, 빠른 발달 주기, 약물 스크리닝의 효율성이라는 특징들로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와 같은 정신 신경 발달 장애, 뇌전증과 같은 신경 손상 및 뇌질환 등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브라피쉬 모델을 연구한 사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브라피쉬의 유전적인 형질 전환 혹은 화학적인 처리 등을 통해 각 질병의 증상을 구현해둔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지브라피쉬 모델이 신경계 질환 연구 및 치료제 발굴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을 들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계의 만성 지능 퇴행성 질환으로서 치매 다음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중뇌에 위치한 흑질이라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안정시 떨림, 근육 강직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인구 1000명당 1명 내지 2명 정도로 발생하고 6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약 1%, 65세 이상에서는 2% 정도의 발병 빈도를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파킨슨 질병의 모델로서는 유전적 모델인 파킨-에모 넉다운 모델, 핑권-에모 넉다운 모델, DJ1 유전자 넉다운 모델, 베타 및 감마1 시누클레인 유전자 넉다운 모델 등으로 이 모델들은 도파민 뉴런 손실, MPTP 민감성 증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감소, 도파민 뉴런 배열 붕괴, 단백질 발현 이상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습니다. 또한 화학적인 유도로 파킨슨병을 재현한 모델들도 존재합니다. 그것의 예시로 성체 지브라피쉬의 MPTP를 처리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피겨 1을 보시면 MPTP를 처리한 결과 복측 간뇌에서 도파민 뉴런이 39% 손실되었고 스위밍 반응도 감소하였으며 프리징도 증가하는 등의 증상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피겨 1은 해당 물질을 처리하였을 때 도파민 뉴런에 어떻게 영향이 끼치는지를 설명해주는 도식입니다. MPTP를 처리한 후 혈류로 들어가 MPTP가 MPP 플러스로 전환된 후 DAT를 통해 도파민 뉴런체로 이동하여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피겨 2에서는 6-OHDA를 처리한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지브라피쉬에 6-OHDA를 주입하면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 및 재생되는 과정을 나타낸 도식입니다. 이 외에도 파라캅 등의 처리를 통해 뇌 전체의 산화 증가, 도파민 수치 감소, 미토콘드리아 호흡 감소 등의 증상을 발현하게 되며 이는 모두 파킨슨병을 효과적으로 재현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퇴행성 질환 중 두 번째 질병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들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전 세계 약 4,700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입니다. 이 질환을 모사한 유전학적 모델로 APP 과발현 모델과 MAPT 돌연변이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APP 과발현 모델은 APP를 과발현시켜 지브라피쉬의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을 일으킨 모델이며 MAPT 돌연변이 모델은 인간 타우 단백질을 과발현시켜 타우 응집과 신경 퇴행을 유도한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들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이 나타나며 뉴런 소실, 뇌혈관 주위 공간 확대 등의 알츠하이머 질병과 유사한 신경 퇴행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적 돌연변이를 구사한 모델로 스코폴라민 투여 모델과 OKA, 즉 오카다익 애시드 처리 모델이 있습니다. 특히 OKA를 처리한 모델은 피겨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인 PP2A를 억제시켜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일으켜 뇌 조직의 알파베타 단백질 응집, 노인성 플라그 형성, GSK3 베타 증가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학습 및 기억 장애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현실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이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심사가 제한되어 있고 반복적인 행동과 과민 혹은 둔감 반응을 보여주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연구하기 위한 유전적인 모델로서 ARID1B 돌연변이 모델이 있습니다. ARID1B는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사용하여 13개의 염기성을 결실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불규칙한 수면 유지, 각성 역치 감소, 사회 선호도 감소 등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이 외에도 피겨 4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나 많은 유전자들의 변형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유전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된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적인 모델로는 플루오노퀴놀론계의 항생제를 처리한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1120개의 약물을 지브라피쉬의 배아에 노출시켰더니 4가지 플루오노퀴놀론계 항생제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이 계열의 약물이 DNA 구조를 조절하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인 탑2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함을 발견하여 탑2A가 조절하는 진 클러스터 내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연관된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정신신경 발달장애 중 두 번째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가 있습니다. ADHD는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이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소아의 5% 내외, 성인의 2.5% 내외로 발생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70%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작용할 수 있으며 ADHD의 가장 큰 특징인 과잉행동, 충동성을 중심으로 지브라피쉬 모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한 유전적인 접근법으로는 ADGRL3 돌연변이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이용하여 ADGRL 3.1 유전자를 결손시켜 지브라피쉬 모델을 제작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충동성 조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5CSRTT, 위험 감수하려는 성향 평가를 위한 노브 오브젝트 테스트, 이동성 및 탐색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오픈필드 테스트 등의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피겨 5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피겨 5의 B를 보시면 5CSRTT 실험을 통해 돌연변이 된 개체가 정상 개체에 비해 더 많은 오답을 냈음을 알 수 있으며 C를 보면 돌연변이 개체가 정확도가 훨씬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고 F를 보면 새로운 물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위험 감수 행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높은 충동성, 위험 감수 행동 증가, 과잉 행동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화학적인 모델로는 에스트로겐을 노출한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수정 후 1시간 이내 지브라피쉬 배아에 에스트로겐을 노출시켰더니 자극이 없는 조건에서도 높은 충동성,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을 보여 ADHD 증상을 효과적으로 재현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경 손상 및 뇌질환인 뇌전증을 들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뇌에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고 동기화된 신경 활동으로 인해 발작이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 신경 질환으로 전 세계 약 7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이 중 30%는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한 유전적인 모델로는 KCND2, WNT8B 돌연변이 모델과 ARFGF1, WNT8B 돌연변이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하여 ARFGF1, WNT8B의 기능을 없앤 모델의 뇌를 촬영한 사진인 피겨 6를 보시면 옵틱 텍텀의 억제성 뉴런수 감소와 동시에 신경 광흥분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ARFGF1과 WNT8B가 뇌전증에 관여하는 유전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학적인 모델로는 필로카르핀 투여 모델이 있습니다. 이 결과 만성 발작, 비정상적인 수영 패턴, 이동거리의 감소, 뇌성 신경 전달 물질 농도 감소 등의 증상을 보여 뇌전증과 비슷한 증상을 재현해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리뷰 논문에서 연구한 다양한 지브라피쉬 모델들의 성과들을 보면 지브라피쉬 모델이 인간의 신경계 질환과 치료제 개발에 훌륭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유전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배아가 투명하고 약물 투과성이 높아 약물 스크리닝이 가능하고 발달 주기가 빠르다는 장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과 뇌에 해부학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혈치료에 비해 복잡한 인지행동을 모델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지브라피쉬의 일부 유전자가 완전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몇 가지의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중 오믹스 데이터를 통합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방법, 인간화된 지브라피쉬 모델 개발,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실제 임상 치료로 발전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지브라피쉬의 모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브라피쉬 모델을 이용한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 관련한 포스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